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보는 한국과 나이지리아라는 제목의 나이지리아 언론 더 케이블에 실린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국도 서쪽에는 베냉, 북쪽에는 니제르, 동북쪽에는 차드, 동쪽에는 카메룬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3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래 연이은 쿠데타와 내전으로 한때 아프리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위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7위의 인구대국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리카인 통계를 뽑으면 항상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1, 2위를 다툽니다. 또한 아프리카 중에서는 비교적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나라로 남아공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프리카에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제법 인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나라 전체를 휩쓴 대규모 내전 같은 건 없어서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괜찮은 수준의 GDP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인당 GDP에 비해서 중산층 인구가 비교적 많아서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 수가 약 5천만 명가량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웬만한 아프리카 중견국가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 내수시장도 아프리카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히 잘 돌아갑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2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혹은 이집트보다 국가 GDP가 훨씬 높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나이지리아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한 이유는 나이지리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아프리카 빈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기사를 조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가끔 나이지리아인들은 나리우드를 다른 나라의 영화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그 목적이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교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나리우드가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에 영화보다 열등하다고 비난받는 각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리우드를 폄하하는 데 사용되는 영화 중 일부는 한국 영화 드라마입니다. 나는 과거에 나리우드를 한국 영화와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균형 잡힌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K드라마를 본국인 한국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삼성, 현대 등 한국 드라마를 해외의 다른 나라 것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보통 나리우드를 이야기하고 또는 나이지리아의 위치를 자신의 공상에 사로잡혀 나이지리아의 모든 미디어나 산업이 위치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주 대부분 나이지리아의 많은 산업들은 다른 국가들이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가 나이지리아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한국의 인구는 5,178만 명이며 나이지리아는 2억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이지리아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인구를 GDP와 비교한다면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2020년 세계은행에 따르면 1조 6,310억 달러인 한국의 GDP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는 4,323억 달러입니다. GDP 수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거인으로서 오랜 영광을 누렸으나 2018년 세계 빈곤국가가 됐습니다. 결국 나리우드와 K드라마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리에 관한 한 나리우드가 심각하게 쫓아가고 싶은 K드라마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집중하는 것은 개별 K드라마 이야기나 영화가 아니라 그들의 영화 시리즈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고 분명히 다른 문화의 영화와 명백하고 미묘한 차이를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리우드 강타를 목적으로 나리우드, 나이지리아 대 K드라마 한국 비교를 지지하지 않지만 한국 영화 시리즈를 살펴보고 나이지리아와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옳든 그렇든 시청자는 영화와 텔레비전의 눈으로 국가를 봅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일부 사람들이 한국이나 나이지리아에 대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이 영화와 TV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K-드라마를 보고 판단할 때 나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 몇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영화는 그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묘사합니까? 영화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 나이지리아와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하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의 경제적 차이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내가 본 거의 모든 한국 영화와 TV 시리즈에서 해외여행은 매우 쉽게 이루어지므로 특권이 없는 캐릭터라도 돈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우리 나이지리아인들이 여기에 익숙했던 전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한 투쟁 같은 일이 없습니다. 여권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도 없고 자기 가족의 땅을 일본에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이야기가 K-드라마 이야기에서 특정 스토리를 그리기 위해 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통계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여전히 라이프 스타일에서 K-드라마의 부자는 옷차림에서 주택, 음식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음식이 시각적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이지리아 음식은 우리 영화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영화에서 부자가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관해서는 나리우드만 탓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나이지리아의 소위 부자는 항상 최고의 취향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 특히 예를 들어 라고스를 보십시오. 특히 비가 올 때 리키의 빅토리아 아일랜드를 보고 그것이 부자가 사는 곳이나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섬에 있는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할 말이 더 많이 있지만 그것은 특정 K-드라마 프로젝트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종 분석에서 나는 한국이 나이지리아보다 분명히 부유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넘어 한국 문화가 제시하는 방식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K-드라마 시리즈를 끝내고 전형적인 할리우드 시리즈로 전환할 때마다 나는 컬처 쇼크를 받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는 현대적이거나 국제적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할리우드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K-드라마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K-드라마 영화 작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영화에서 묘사된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것과 같은가? 내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영화 산업은 우리의 실제 환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아프리카에까지 한류를 주목하고 한류를 배워야 한다는 칼럼이 나오고 있는 것이 격세지감입니다. 요즘은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한류 소프트파워를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보니 정말로 우리의 문화가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화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